여기 한 남자가 우편을 받기 위해 경시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우편물은 죽은 한 형사의 사물함에서 나왔고 글씨가 번져 전달해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수신자를 찾은 거죠. 우편물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나가노 현경 모로우시 타카하키 경위에게 보내주시오. 그리고 지금 모로우시 타카하키 본인이와 1년이 지난 이 우편물을 뜯어보죠. 그 안엔 가운데 구멍이 나 있는 스마트폰이 들어있습니다. 또 핸드폰 뒷면엔 흠집으로 위장한 독특한 이니셜 L치가 새겨져 있죠. 이를 본 타카하키는 인생은 곧 죽음이요 길고 짧은 건 생명이라 는 말을 중얼거립니다. 과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며 이 우편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명탐정 코난 궤도키드 대 공명 입술의 뒷이야기 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타카하키는 이니셜 L치가 새겨진 폰을 보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립니다. 옆에서 이를 들은 다카키와 사토 형사는 그게 무슨 의미냐 물어보죠. 이에 공명은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짧은 생애를 끝마치는 것은 천명이다. 라는 뜻으로 중국의 어떤 군사가 한 말이라 합니다. 이어 이 폰은 자신의 동생의 핸드폰일 거고 경찰이 이를 그만뒀다고 들었었는데 폰에 난 타는 자극과 검은 얼룩의 혈흔이 남은 채 자신에게 온 걸 보면 아마도 공안에 배속되어 어딘가에 잔입해 있다가 목숨을 잃은 걸 거라 추리하죠. 그렇게 경시청을 나오며 동생인 히로미치를 떠올리는 공명. 자신도 오늘부터는 어엿한 경찰관이라며 자랑하던 자랑스러운 동생이기에 좀처럼 감정 변화를 드러내지 않는 그의 눈에도 조금의 슬픈 듯한 기운이 보이는 듯한데 배용을 나가며 우편에 발신인은 적혀있지 않아 알아내는 대로 다시 연락을 준다 말하는 다카키. 하지만 우편물의 뒤쪽을 확인한 타카하키는 누가 보낸 건지 아는 것 같습니다. 경찰들은 동그라미 표식만 찍혀 있어 몰랐지만 공명은 히로가 어렸을 적 도쿄에 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그의 별명은 제로라 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우편물을 보낸 사람이 아무로인 것을 알 수 있죠. 히로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본 아무로는 그의 폰을 동기인 다테에게 보냈었습니다. 공안인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없기에. 하지만 이를 받은 다테는 끝내 타카하키에게 이 수포를 전달하지 못하죠. 그 사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다테의 사물함에 1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죠. 그의 사물함을 치우지 않고 방치된 이유는 경찰학교 시절 사진이며 물건이 꽉 차 있어 손대지 않고 보관되어 있었던 거라 합니다. 1년이 흐른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치우게 됐고 수포가 발견돼 전달하게 된 거죠. 이때 다카키는 사토에게 사토씨도 경찰학교 출신인데 좋은 추억 같은 게 없냐 물어보는데 일순간에 얼굴이 일그러지며 자신보다 한 학년 위인 오인이 지랄 발광 난리 부르스를 추고 다녀 자신의 기수들 규율이 끔찍할 정도로 엄격해져 추억 따윈 1도 없다 말하는 사토. 뒤늦게 알았지만 그 5인 중에 한 명이 마치다였다며 또 한 번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선 여기서 마무리하고 궤도키드가 훔치는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다루지 못한 얘기도 이제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히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윗상단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게 띄워놓겠습니다. 또는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신 뒤 제 채널 영상 목록에 들어가 히로 정리편을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튼 궤도키드는 세계 최고급 콩크 진주인 페어리 립을 훔치러 가는데 역대급 훔치기 힘든 환경에 놓이게 되죠. 사신일과 그리고 공명과 경찰들. 천하의 키드도 이 상황은 힘들다 판단했는지 다음을 기약하려 하지만 훔쳐서 돌려주려 했던 모에나의 사연을 듣고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 과정에서 카즈하루 변장의 하토리를 이용해 먹죠. 핸드폰을 놓고 왔다는 핑계로 얼음방에 들어가 시야를 차단한 후 10분 만에 수많은 반지를 얼음 안에 넣어놓고 중앙에 있던 진짜 페어리 립을 사라지게 한 트릭은 플로랄 아이스 퍼포먼스라 말하는 공명. 전기 드릴을 조각도처럼 이용해 얼음 안쪽을 파내고 식용색소 등으로 착색해 마치 얼음 속에 진짜 꽃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방법. 키드는 이걸 꽃 대신 반지로 해놓은 거라 하는데 세세한 장식이나 반지는 미리 준비해둔 물건을 붙여놓은 걸 테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솜씨에 공명은 감탄합니다. 가끔 저도 마술하는 사람들의 손을 보면 말도 안 되게 빠르고 디테일하다는 걸 느끼는데 궤도키드는 그 중에서도 탑 오브 탑. 얼음 조각의 디테일도 넘사 수준이었던 거죠. 여튼 이렇게 키드와 대치 중일 때 공명에게 걸려오는 전화 한 통.
나가노 현경 본부에 있는 칸스케와 우에하라 유이입니다. 수포를 받을 겸 궤도키드도 찾겠다 갔는데 연락이 없어 궁금해 전화를 했다 하죠. 다들 집에도 못 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합니다. 이에 공명은 짧은 사과를 하며 보석을 가져간다라는 카드만 남겨두고 사라졌다 하죠. 칸스케는 당한 거냐 말하면서도 공명의 목소리에서 실망한 기색이 없어 의아해하는데 무릇 장수란 이겼다고 기뻐하고 졌다고 근심하지 않는 법. 이겨도 기고만장하지 않고 저도 낙담하지 않는 게 장수가 가야 할 길이라 또 아리송한 말을 하고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 칸스케는 너에게 온 수포는 받았냐 화제를 돌립니다. 공명은 이 물음에 그건 사건이 정리되고 오늘 받아갈 예정이라 말하죠. 다테라는 형사의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도쿄에 아는 사람이 있었냐 묻는 칸스케. 공명은 자신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지만 그 봉투에 붙어있는 메모에 적힌 이름은 많이 번지긴 했어도 자신의 이름이 확실한 것 같다 말합니다.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유이는 도쿄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떨어지게 된 경시청에 들어간 공명의 남동생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 말을 던지죠. 공명도 이 말에 수긍하며 자신의 지인이 아닌 동생의 지인일 가능성이 높다 말하는데 그럼 동생에게 연락해 확인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 말하는 칸스케. 이에 공명은 꽤 오래전에 경찰 일을 관두고 다른 직장에 취직했다는 얘기를 들은 뒤 연락이 두절돼서 지금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자신도 궁금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들은 이 슬픈 얘기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상 명탐정 코난, 궤도키드 대 공명, 그리고 동생 히로미츠 죽음에 대해 알게 된 형의 이야기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편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었습니다. 키드가 장난질을 칠 때마다 공명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거에 대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죠. 물론 보물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것 같지만 뭔가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예측하고 대처하는 게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이자 그의 이름에 걸맞는 공명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편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치고 다음에 꼭 한번 공명이 키드를 위기에 빠뜨리는 에피소드가 나와 그의 이름값을 해줬으면 하네요. 이상 정리 끝! 명탐정 코난 풀버전을 어디서 봐야 되지? 티빙 OTT 서비스를 사용하면 돼요. 어이 그건 너무 비싸다고. 피클 플러스로 보면 4,000원대에 볼 수 있다던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명탐정 코난 실시간 라이브를 틀어달라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혹시나 제가 키지 못하더라도 제 채널로 들어가서 재생 목록 명탐정 코난 리뷰 모두 재생을 누르시면 실시간 라이브처럼 모든 에피소드를 순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저는 쿄자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